자, 1번부터 봅니다. 1번부터 먼저 보는데 2017년도 역대적으로 시험에 봤을 때는 그 원도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도만 아니면 그냥 평상시하고 다를 게 없어. 근데 원도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 들리는 소리는 전산학교에서 과락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과락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가 좀 낯설고 하더라도 과락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이 그래. 1번부터 쓱 풀리더라 이거야. 아싸 하고 푸는데 이제 오른쪽부터 가서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당황스러운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1번은 지적 정보와 관련된 거지. 지적 정보는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무엇과? 속성 정보하고 무엇? 속성 정보하고 도형 정보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속성 정보하고 도형 정보로 나눠지는데, 속성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비공간 정보다라고 표현을 했고, 도형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간 정보다, 이렇게 공간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번은 맞죠? 공간 정보는 위치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공간 정보는 위치를 나타내는 도형 자료와 여기 지적 정보가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야? 공간 정보 해가지고요. 공간 정보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공간 정보는 속성 정보하고 도형 자료와 이와 관련된 속성 자료로 구분된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도형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공간 정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적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사실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공간 정보는 뭐 도형 정보하고 속성 정보다라고 하는, 그렇게도 이 출제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도형 정보를 뭐로 보는 거야? 공간 정보로 보는 것이고, 속성 정보를 공간 정보가 아닌, 그래서 비공간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도형 자료와 속성 자료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지적 정보 중에 이 속성 정보에 우리가 소유자하고 지목은 뭐야? 속성 자료에 포함되는 거죠. 소유자와 지목은 이렇게, 소유자와 지목은 속성, 경계는 도형, 좌표도 도형 이렇게 표현돼요. 좌표도 도형. 그 다음에 이 속성과 도형을 2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도형 정보하고 속성 정보를 둘이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지 무엇이다? 필지 식별 번호. 필지 식별 번호가 이 속성 정보하고 도형 정보를 어떻게 서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도형 정보하고 속성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4번인 거지. 속성 정보와 속성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도형 자료에 대한 검색을 못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도형 자료와 속성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도형 자료에서 속성 자료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도형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도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일에 뭐가 써 있어? 10일에 전이 딱 써 있으면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소유자는 누구고, 지번은 얼마고, 지목은 얼마고, 면적은 얼마인지를 또 검색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포토로지라는 게 바로 위상이죠. 위상관계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상관계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상관계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도형 자료에서만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위상관계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도형 자료에서만 할 수 있더라. 속성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3번에
속성 자료의 공간적 위치 관계. 속성 자료는요, 위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위치 관계는 뭐로 나타내는 거야? 도용 정보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위상 관계 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몇 개가 떠올라야 돼요? 세 개가 떠올라야 돼. 그 세 개가 바로 뭐야? 세 개가 바로 인접성. 그 다음에 뭐야? 연결성. 다른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어요? 포함성. 포함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포함성을 다른 말로 무엇이란다? 계급성. 이렇게. 요 세 개를 우리가 위상관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또 속성 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속성 정보에는 그냥 속성 정보에는 뭐다? 대장이더라. 대장. 대장의 성격 가지고 대장. 대장이면 크게 이제 네 가지죠. 전 시간에 했던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 다음에 무엇?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지권 등록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도용정보에는 지적도하고 무엇? 지적도하고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이겁니다. 이것하고 연결할 거. 이것하고 연결할 거. 3번, 4번. 3번은 뭐야? 요건 속성 정보죠. 이거는 뭐야? 도용 정보잖아.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해하셨어요? 5번하고 연결하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어? 경계점 뭐가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4번의 정답은 기준점 성과표. 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볼 땐 아싸 이 정도면은 되겠다 했는데 옆으로 가서 이제 한두 문제씩 이거 하다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도 60점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봐봐. 전산학교론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측량에서 몇 점 맞을 수 있어? 측량이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근데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측량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이번 문제가. 우리 풀어봤잖아. 기출문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심리가요. 문제 학생들 보면은 서울시도 마찬가지. 서울시 제가 다 복원해서 가져왔잖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어려워? 막상 시험 보면 어려워. 막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하게 풀었을 때하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측량도 어려웠지만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지금 보면 맞을 수 있어. 90점 이상은. 근데 그때 임박해서는 시간에 쫓겨 뭐에 쫓겨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 70점, 60점이라고 해놓고 60점 해놓고 여기를 80점이라고 해도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잖아. 2개 평균이. 그러면 합격권에 들어가죠. 올해 합격 점수를 잘 봐봐. 몇 점이에요? 7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75를 넘는 건 거의 없죠. 심지어는 60대도 많잖아. 이번에 60점대 후반 맞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다른 지역에 넣으면 붙거든? 60점대 후반이면? 이제 편차가 굉장히 10점 정도 이렇게 좀 컸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라면 이렇게 안 내. 저라면 이렇게 낼 것 같아.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지적 공부는 뭐가 지적 공부예요? 얘네들이 지적 공부잖아. 얘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또 여기다 뭐를 넣을 수 있어 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왜? 얘만 지적 공부라고 표현해놨으니까. 그러면 또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일람도도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일람도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왜? 지적 원도에서 일람도 개념이 또 나오니까. 응? 또 뭐가 있어요? 결번대장 지적 공부다 아니다? 결번대장 지적 공부 아니다 이거예요. 지번색임표 지번색임표는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돼버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4번을 틀릴 사람은 없어요. 그죠? 4번 틀리면 어떻게 돼? 아유, 그거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거지. 4번 틀리면. 됐죠?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자, 우리가 이 도면을 전산화를 할 때 디지타이저로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스캐너를 가지고 읽어드릴 수도 있잖아. 응? 그럼 디지타이저로 읽어드린 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결과물이 벡터죠. 제가 지금 좀 전에 좀 쉴 때 5시에 쉴 때 복사집에 갔었거든. 이제 측량 노트 필기 다 끝났어요. 노트 필기 끝나가지고 그거를 스캐너로 읽어드리잖아. 그러면 아무리 스캐너가 좋아도 이 원본보다 어때? 떨어져요, 해상도가. 막 색깔, 이런저런 색깔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거든. 그거를 스캐너로 딱 긁어드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어떻게 돼? 이미지로 나오잖아. 이미지가 확 떨어져 버려요, 해상도가. 근데 어쩔 수 없대, 그거는. 600으로 했는데 더 좋은 거로 하면은 상관없는데 600으로 하니까 떨어지더라고. 얘로 읽어드리면 뭐예요? 레스터잖아.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를 보게 되면 카메라에 해상도가 있죠.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데이터 양이 어떻게 돼? 많아지는 거지. 자, 여기서 이 문제는 데이터 양이에요? 양이야? 양? 패스. 데이터 양이 적지? 얘는 데이터 양이 어때요? 많죠? 얘는 벡터는 이 벡터에 대한 거야, 지금. 벡터는 객체 수에 무엇해서 비례해가지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데 얘는 뭐예요? 해상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네? 레스터는 해상도의 제곱에 무엇한다? 제곱에 비례해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들을 때도 봐봐. 우리가 동영상을 들을 때 핸드폰으로 들을 때는요. 화질이 200K 정도밖에 안 돼. 왜 200K라도 핸드폰은 화질이 어때? 화면이 작으니까 작은 공간상에서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도 얘가 괜찮아. 근데 그 200K를 만약에 PC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200K를 PC로 보게 되면 화질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 동영상 들을 때 PC로 들을 때는요 고화질이에요. 800K 이상이라고. 800K, 1000K 정도 돼야 PC에서 봤을 때 화면이 깨지지 않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아져요. 200K하고 800K는요 데이터 양이 한 4배 정도,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해상도가 그만큼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3번 봐봐.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양이 늘어나지 훨씬.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서 고화질의 어떠한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들이면 핸드폰이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 천천히 올라오잖아. 근데 만약에 저해상도 사진을 불러들이면 확 불러오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얘는 이 레스터 데이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레스터 데이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격자형 자료구조라고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격자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격자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양이 많아져. 그 양이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진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지리사상의 위치는 그 사상이 존재하는 격자의 행렬로서 정의되고 이 레스터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사진이잖아, 사진. 사진의 이미지. 항공사진 이미지. 위성영상 이미지. 스캐닝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레스터 데이터더라 이겁니다. 3번이 틀렸죠? 해상도가 높을수록 양은 늘어난다 이겁니다. 늘어난다. 항상 시험에 20문제 중에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벡터하고 레스터의 장단점.
벡터하고 레스터에 대한 장단점은 해마다 빠짐없이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문제를 읽었을 때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시험에 이제 출제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니다. 5번. 5번은 이제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 표준화 문제. 표준화. 5번은 표준화죠. 표준화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야? 메타데이터더라 이겁니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하잖아. 데이터의 데이터 해가지고요. 자료의 이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 이 문제는요. 이 5번 문제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도 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 사실은.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개, 자자, 공형, 정참. 요거 개, 자자, 공형, 정, 참 해가지고요. 개는 뭐냐면은 개요 및 자료의 소개예요. 개요 및 자료 소개. 그 다음에 자는 자료의 구성이에요. 자료의 구성. 그 다음에 요게 메타데이터가 저쪽에 기본서에 보시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지리정보 시스템에 나와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서 자료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는 자료의 뭐야? 자료의 품질이에요. 자료의 품질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뭘까? 자료의 품질하면 떠올라야 될 거. 자료의 품질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완결성. 그 다음에 또 무엇? 위치 정확도. 그 다음에 속성 정확도. 속성의 정확도. 그 다음에 무엇? 논리적 일관성. 이러한 것들이 자료의 무엇이다? 자료의 품질과 관련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은 뭐냐면은 공간 참조를 위한 정보. 공간 참조를 위한 정보 해가지고 요게 이제 투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투영법. 그 다음에 형상 및 속성. 그 다음에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정보 획득 방법. 그 다음에 참조 정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무엇이다?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5번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 공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 메타데이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2번에 이거 써 있잖아. 품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3번은 뭐예요? 데이터의 자료의 품질, 자료의 구성. 여기 써 있잖아. 자료의 구성. 이게 벡터냐 레스터냐. 자료의 구성, 자료의 품질, 공간 정보를 위한 정보, 공간 참조 정보. 이거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3번에 뭐라고 써 있어? 메타데이터에는 자료의 품질, 자료의 구성, 공간 참조를 위한 정보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근데 2번이 틀렸네. 왜 틀렸냐면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기와 수집의 주체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메타데이터의 품질 정보에 자 여기 있는데 자 다시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 메타데이터의 그 자료 문제 뭐지? 자료의 그 수집 시기하고 수집 주체에 대한 것은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자료의 품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결성, 위치 정확도,
속성정확도, 논리적 일관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그래서 5번에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린 거야. 5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은 맞죠? 자료의 품질, 자료의 구성, 공간 참조 정보 등이 메타데이터에 포함이 되고 4번 미국 연방지리자료위원회는 디지털 지리공간 메타데이터 내용 표준을 제시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이제 뭐냐면은요. 오픈소스라고 써있죠. 오픈소스. 오픈소스가 뭐야? GIS 프로그램 중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오픈소스라고 하면 뭐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야. 무료로 제공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6번의 정답은 아닌 것은 이잖아. 그럼 아크GIS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크GIS는 돈 주고 사는 거야.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크GIS는 그 번호가 있어, 넘버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운 받을 때 컴퓨터에 설치할 때 그 넘버를 저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GIS는 유료야, 유료. 그래서 아크GIS는 E3에서 제공하는 유료 소프트웨어예요. 유료 소프트웨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고 아크GIS만 유료로 우리가 제공되는 유료 프로그램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아크GIS를 사본 사람은 알겠지. 이 프로그램을 사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는 거를. 그죠? 6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7번. 7번 문제가 이제 7번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순서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거야. 지적 원도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람도 제작이에요.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바로 뭐다? 일람도다 이겁니다. 일람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접합 준비도 제작이에요. 접합 준비도 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류 정비, 도면의 오류 정비. 도면의 오류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접합을 합니다. 도면을 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를 검사하는 요 부분이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서 연속 지적 원도 제작 순서예요. 연속 지적 원도를 제작하는 순서. 일람도라는 게 좀 이따 나오는 일람도는 뭘까? 일람도는요. 지번부여적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일람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번 문제는 이거를 보지 않고는 이 문제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순서 자체를. 법에 써 있어.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에 보면 연속 지적도를 제작하는 순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표현이 돼. 그거를 문제화 시켜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이겁니다. 7번 정답 4번. 그 다음 8번.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관리 중 폴리곤의 경우 폐합이 되어 있는지 라인의 경우 교차 지점에서 교차 여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수하는 이러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기하구조 정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8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9번. 자, 이 9번은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지표면에 높이만 수치화시킨 것을 뭐라 그래? 얘를 DM이라고, 수치 고도모형이라고 하죠. 수치 고도모형인데 여기에
수목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뭐가 존재하면 이게 인공구조물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높이까지 다 표현한 것이 바로 뭐예요? DSM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치 뭐가 되는 거야? 수치 표면 모형이에요. 수치 표면 모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DSM이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9번에 보시면 건물, 수목, 인공 구조물 등의 높이까지 반영하여 건물, 인공 구조물까지 높이까지 반영을 하여 연속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3차원 지형 모형을 무엇이라 한다? DSM.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건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0번.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상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10번 문제는 이게 지적 원도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존에 뭐랑 똑같아요? 지적도면 전산화와 어때? 지적 전산화 작업 지침하고 똑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지적 원도로 물어봤지. 1번에 모든 필지는 폐합이 돼야 된다. 맞아 틀려? 필지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잖아.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폐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보면 법에 보면 이렇게 있으면 두 도각에 만약에 걸칠 수 있잖아. 이렇게. 어? 두 도에 걸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리를 하잖아. 어? 이해하셨죠? 요런 부분에 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1번은 맞아. 모든 필지는 폐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요. 신축을 무엇 해야 돼? 신축을 보정해야 되겠죠. 그럼 2번에 보시면 신축 보정은 지적 원도의 도각을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우리가 신축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신축 도각을 다른 말로 정도각 신축 보정이라고 하잖아. 정도각으로 신축을 무엇하는 거야? 신축을 보정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은 요 내용이에요. 독립된 폴리곤이 이렇게 있으면 독립된 폴리곤이 있으면 이 안에 또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독립된 폴리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필지 안에 독립된 폴리곤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에 뭐라 써주도록 A를 써주도록 되어 있어요. A를 써주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는 어떻게 써? 이건 뭘 써주는 거가 한 필지가 만약에 이렇게 두 도각에 걸치면 어떻게 돼요? 분할을 한다 그랬지? 분할을 하고 여기 뭐를 써주는 거야? AA를 써준다고. AA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다수의 필지가 존재를 해. 이렇게 다수의 필지가 존재를 해요. 그 여기 어떻게 필지를 무엇하는 거야? 필지를 분리하잖아. 필지를 분리해가지고 구분 코드 B를 입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야? 필지 내에 얘는 다수의 필지가 있는 것이고 독립된 폴리곤이 존재하죠. 그럴 때는 삭제한다? 이것도 필지인데 삭제하면 안 되잖아. H를 써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 원도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기존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도 지적 도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는 몇 밀리미터로 제도를 해야 돼요? 0.1이죠. 그럼 벡터라이징을 하려면 환경 설정도 얼마로 해야 돼? 0.1로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 문제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건 뭐지 하고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뒤죽박죽 돼버린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11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예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 집합을 도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메인. 스키마는 뭐야? 스키마. 스키마는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정의를 내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부 스키마가 있고 외부 스키마가 있고 개념 스키마가 있잖아요. 스키마를 쓰면 안 되는 거지. 어? 스키마는 뭐예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를 내린 걸 스키마라고 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개체라든지 필드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도메인을 찍더라도 도메인을 찍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11번 문제가 용어로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DB에서 용어로 물어봤을 때 어떤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데이터 마이닝. 어? 데이터 마이닝 많이 물어보고 웨어하우스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스택하고, 스택의 반대가 뭐예요? 큐지? 스택과 큐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빅데이터 물어보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은요. 얘네들을 입력을 해야지. 입력을 할 때 스캐너로 입력하면 뭐야? 레스터고. 디지타이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벡터가 되는 거고. 례를 이렇게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벡터화를 해야죠. 벡터화를 해야 되잖아. 벡터화하는 과정에 첫 번째 과정이 뭐야? 필터링을 거쳐야죠. 필터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를 해? 세선화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벡터화를 하는 거잖아. 그럼 3번 보세요. 임의로 생긴 선분을 제거하거나 끊어진 선분을 있는 것을 뭐라 그래? 필터링의 개념이에요. 필터링. 세선화가 아니라 뭐야? 필터링이야. 세선화는 뭐예요? 이렇게 굵은 선을 단위폭의 선으로서 우리가 바꿔주는 과정을 가늘고 길게 해주는 작업을 세선화라고 하고, 필터링은 잡음을 제거하고 선이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작업을, 이걸 뭐라 그래요? 필터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지. 네? 이해하셨어요? 4번은 뭐야? 4번은 요거잖아 또. 얘가 스캐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격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정밀하지만 정밀도는 어때요? 데이터 양은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럼 봐봐. 12번 문제가 3번이 헷갈려. 그잖아. 근데 나머지 지문이 어때? 명확하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틀리지는 않는 문제다 이거예요. 틀리지는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 13번. 이 문제도 딱 보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3번 볼게요. 이 13번은 무엇을 알고 있으면 돼? 지도가 지도도 얘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축척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축척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 1번 볼게요. 이 노량진을 600분의 1로 만들었을 때하고 노량진을 1200분의 1로 만들면 어느 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600이 더 상세한 거를 제공하지. 크게 보이니까. 1번 맞아 틀려? 얘가 대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소가 되는 거잖아. 얘가 대축척이 더 상세한 거지. 소축척은 많이 집어넣을 수 있지만 축척이 작으니까 표현을 못 하잖아. 대한민국 전도를 보세요. 대한민국 전도를 보면 뭐만 할 수 있어? 아유, 산이 저렇게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가 많구나라는 것밖에 더 알아? 그리고 강이 있네? 하천 같은 거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표현할 수 없잖아. 근데 그걸 점점 줌 해가지고 서울의 어느 한 부분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오차를 봤을 때요. 어느 게 더 오차가 더 많은 거야? 이게 더 많은 거죠, 오차는.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면을 제작할 때 소축적 도면은 대축적 도면보다 거리 오차가 작아 커? 큰 거지. 이해하셨어요? 훨씬 더 크다 이거. 대충 재도 돼. 소축적은. 그죠? 그 다음 3번 도엽은요. 도엽은 하나의 도각이잖아. 이게 더 많은 거지. 아니 이게 더 많은 거지 대축적이. 어? 노량진을 600분의 1을 제작했을 때 10매면 할 수 있는, 만약 100매면 가능한 것을 600분의 1로 했을 때 600분의 1 했을 때 100장이 필요해요. 100장이면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를 1200분의 1로 하면 몇 장이면 만들어? 25장이면 만드는 거잖아. 어? 25장이면 1200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거잖아. 4배 더 넓은 면적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동일 면적에 대한 도면을 제작할 때 소축적 도면은 대축적 도면보다 도엽사 늘어난다? 줄어들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다 이겁니다. 봐봐. 두 개를 비교할 때 분모의 수가 작을수록 크기가 숫자가 작을수록 대축적이고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소축적이잖아. 답은 4번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어렵지 않은데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자꾸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가 더 대축적이라는 거고요. 얘가 더 대축적이 더 상세한 거를 나타낸다는 소리고 오차도 소축적이 더 크겠지, 오차는. 우리가 만약에 소축적이 더 정밀하면 우리가 굳이 지적도를 10,000분의 1, 20,000분의 1로 제작하지 왜 600분의 1로 제작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축척이 클수록 어때? 도면의 매수가 많아지는 거지. 몇 배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소축척보다는 대축척이 더 크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도면의 매수는 도엽의 수가 더 커져야 된다. 많아야 된다 이거지.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40점, 50점 정도 맞을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신중하게 풀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풀 수 있어 분명히. 그 다음 14번. 14번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14번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운영 규정에 나오는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뭐냐라는 거하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수정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만 명시해 놓은 것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규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옛날로 따지면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 그랬잖아. 옛날에는 지적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이 있었거든. 거기에 지적 통계 내는 거, 일일 마감하는 거, 연도 마감하는 거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에 KLIS 업무가 이쪽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지적 소관청만 떠올라요. 소관청만 나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누구? 지적 소관청.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도 지적 소관청.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돼.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게.
그런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규정으로 들어가면은요, 소관청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장이 나와요. 국장이 나온다고. 국장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국장이 나오고 운영기관이 나온다고. 운영기관. 그래서 국장하고 운영기관이 역할을 나눠서 해요. 자, 예전에 보면 프로그램 누가 만들어요? 국장이잖아. 그래서 1번이 국장의 역할이에요. 프로그램 관리는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야.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누가 하는 거야? 2번, 3번, 4번은 운영기관의 장이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공간정보 시스템에는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은 그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이 있죠. 국가는 누가 운영하는 거야? 국장이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거는 쉽게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 다음 15번. 중첩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첩 분석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교집합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인터셉트가 나와야지. 버퍼링이 아니라. 어? 교집합이면 뭐야? 유니온이면 합집합이지.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인터셉트가 나와야죠. 답이 1번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도. 중첩 분석은 이 문제를 2번을 쓴 사람이 많은데요. 벡터로도 중첩을 할 수 있어. 어렵다라는 거지, 조금. 응? 중첩은 레스터 데이터가 가장 효과적인데 벡터도 못하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2번 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2번 썼을 거야. 벡터는 중첩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못한다가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5번의 정답은 지금 뭘 물어봤어?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은 1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이겁니다. 1번. 왜? 중첩 레이어를 교집합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터셉트다 이렇게 표현. 인터셉트. 15번의 정답은 1번. 2번은 맞고요. 합집합은 3번의 합집합은 뭐다? 유니온. 4번에 중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야? 좌표계가 어때야 돼요? 좌표계가 통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좌표계가 통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좌표계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중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좌표계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16번.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여 경의도 또는 XY와 같은 지리적 좌표를 기록하는 것을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오코딩이라고 그래요. 지오코딩. 16번의 정답은 2번. 우리가 지오코딩이라는 게 좌표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여 경의도 또는 XY 등과 같은 지리적 좌표를 기록하는 것을 지오코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 17번.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 운영 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 보면은 17번. 법제처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지적 제조사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해봐. 지적 제조사를 검색을 하면 3개가 뜰 거예요. 통합 검색을 하게 돼. 첫 번째 뭐가 떠? 지적 제조사 특별법.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 규정. 세 번째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 네?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 이 3가지가
딱 뜹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17번 문제는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에서 대행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수험장 입장이라면 저는 이 문제 맞춥니다. 물론 제가 뭐 잘나서 맞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지적 제조사 특별법을 제공을 했어요. 했을까 안 했을까? 분명히 했다고. 제조특별법을 언제 했을까? 어디에다 넣어놨을까요? 어디에다 넣어놨을까? 제조특별법을. 강의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늦게 열어줘서 그러나. 지적, 측량, 학의 맨 마지막 단원이 바로 지적 제조사 특별법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지적 제조사 특별법을 봐야 될까요? 봐서 나쁠 건 없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봐서 나쁠 건 없잖아. 그죠? 여학생 맞아, 안 그래? 봐봐. 실시계획 누가 수립해? 실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냐고.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요? 기본계획 국장이 수립해. 실시계획은 소관청이 수립하는 거야.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봐봐. 지적, 제조사, 측량은 누가 해? 누가 해? 제조사, 측량은? 지적 소관청이에요. 근데 얼마나 바빠. 그러니까 뭐를 시켜? 대행을 시키잖아. 대행을 시키잖아. 누구한테?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누구한테? 수행자에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수행자가 하는 역할들은 뭘까요? 조사 측량하는 거예요. 지적 제조사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해. 4번 지문이 바뀝니다. 경계점 표지등록부라고 써있죠. 뭐로 바뀌어요? 4번 지문이 바뀌어. 경계점 표지등록부가 뭐로 바뀌어? 지상 경계점 등록부. 4번이 지상 경계점 무엇으로 바뀌어요? 경계점 표지등록부가 뭐로 바뀌어?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어요. 그럼 봐봐. 1필지 측량 누가 할 수 있어? 수행자 할 수 있죠. 대행자 할 수 있지. 여기서 대행자는 뭐야? 대행자 누굴까? 그럼 대행자는 업자와 공사예요. 업자와 공사야. 조사할 수 있지? 1필지 조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등록부의 전산등록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에 보면은 지적 대행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5가지 정도 돼요. 5가지 정도. 그래서 실시계획에 관한 전산등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알고 푸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왜냐면은 이것까지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이거지. 이것까지. 근데 실시계획 누가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관청인데 어떻게 대행자가 그걸 입력을 하겠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1번을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장 가면 생각 안 나요. 그냥 대충 보고 줄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 445 법칙? 1번 5개, 2번 5개, 3번 5개, 4번 5개. 이게 55 법칙이잖아. 이게 간혹가다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그렇게 찍는 사람들이 많아. 딱 해놓고 답을 자기가 푼 거 썼잖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3번이 하나도 없어. 그 3번으로 내려 찍는 거야. 그러면 5개 맞는 거예요. 운이 좋았을 때는. 그게 55 법칙이야.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겁니다. 1번.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낯설거든.
이거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적 제조사 특별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그 다음 18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이렇게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다는 것을 명시를 딱 해요. 요즘 들어서는. 연속 지적도 제작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4번이에요. 4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알 거야.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지번부여 지역을 한 장의 도면으로 표현되는 거지. 맞아? 그럼 몇 분의 1로 그려야 돼? 10분의 1 크기로 제도를 해야 돼. 일람도는 몇 분의 1로 제도를 하자? 10분의 1 크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역이 몇 분의 1이면, 축척이 1200분의 1이면 일람도는 몇 분의 1로 제작을 하자는 거야? 12000분의 1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10분의 1 크기로 만들자고 했으니까. 1200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2000이잖아. 그러면 요게 1200이고 똑같은 크기 12000이라고 하게 되면 12000분의 1로 제도를 하게 되면 요거 1200짜리 몇 장을 넣을 수 있어요? 100장을 넣을 수 있는 거지. 확 줄여가지고. 확 줄여가지고. 1200에 1000을 집어넣는다면은 1을 집어넣는다면 1200에 1이라고 하는 면적을 집어넣는다면 12000이면 얼마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100을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대신 어떻게? 확 줄여. 도면의 축척 똑같은 거잖아요. 자, 우리 아까 기출문제 풀 때 하나 1.44배 500하고 600이면 1.2 나오잖아. 1.2 제곱이 1.44배잖아. 그럼 1000이고 2000이면 몇 배야? 4배인 거잖아. 그러면 1200에 12000이면 이쪽 10배, 이쪽 10배니까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확 줄이는 거지. 그래서 일람도는 확 줄이니까 필지가 이만한 것을 확 줄이면 얼마나지는 거야? 요만해지는 거지. 10분의 1 크기로 그리니까. 맞아? 그럼 이 안에다가 지번도 쓸 수 없고 지목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람도에는요. 필지의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람도에는 뭐만 표현돼? 지형지물들, 도로, 하천, 철도용지, 건물들 이런 것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일람도는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게 일람도가 그것만 표현하는 거예요. 몇 분의 1로 그리자? 10분의 1로 하자. 근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써 있어. 법을 보면은 10분의 1로 크기로 이 노량진을 10분의 1로 딱 만들었어. 그런데 다 안 들어가. 곤란하죠. 그럴 때는 더 작은 축척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법에 써 있어요. 일람도는 10분의 1 크기로 작성하되 10분의 1로 크기로 했을 때도 한 장의 도면에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더 줄여서 할 수 있다라고 법에 표현되어 있어. 근데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규정상에서는 10분의 1로 크기로 만드는데 이것이 곤란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임의 축척으로 제작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일단 그 답이 4번이 맞는 그런 4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3번 봅니다. 3번. 도면을 접합할 때는 큰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어요. 우리 법에 써 있어. 우리가 기존에 지적도면 있잖아. 지적도면 전산화 규정에서도 접합할 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작은 것을 먼저 하는 거야. 소면적을. 3번은 2번 보시면 도면 접합 시 대면적 필지 경계를 우선으로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 준비된 작업 영역 전체의 접합 준비도를 이용하여 원시 접합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틀렸고요.
지적 원도를 이용하여. 지적 접합 준비도를 이용하여 원시 접합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원도를 이용하여. 지적 원도를 이용을 해서 원시 접합도를 작성을 하고 원시 접합도를 이용을 해서 접합 준비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번 지문은 뭐로 바꿔야 돼? 접합 준비도를 뭐로 바꿔? 지적 원도로 바꿔요. 그리고 더 이어서 가면 지적 원도를 이용하여 원시 접합도를 작성을 하고 원시 접합도를 또 이용을 해서 뭐를 만든다? 접합 준비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도면 접합 시 도각선 주위에 폐합되지 않은 필지 경계를 우선으로 접합한다. 폐합된 것을 우선으로 해서. 18번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8번도. 왜냐하면 이게 쉽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써있다. 얘를 10분의 1로 그리는데 이거로도 안 되면 더 줄여서 할 수 있다라고 써있어. 근데 거기에도 만약에 옛날 법에도 뭐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찍을 수 있는데 막상 못 찍어요. 승인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쉽게 찍을 수가 없다. 이게 4번을.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특히나 2번 같은 경우가 맞은지 틀린지 판단하기 어렵거든. 그렇잖아. 2번 지문이. 그 다음 19번. 맞추라고 주는 거죠? 맞추라고 주는 거다. 맨 처음에 뭐를 먼저 아까 첫 시간에 설명해 줬잖아. 토지기록 전산화를 먼저 하는 겁니다. 82년도에.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도면의 전산화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쭉 2000년도 들어와서 KLIS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현재 뭐가 만들어져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겁니다. 4번. 맞아? 4번 맞아? 토지기록 전산화, 지적도면, KLIS, 부동산 종합공부. 됐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 20번.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에 이거 할 겁니다. 지적 원도 할 건데,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파일 형식이죠. 어?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고, 리을이 있고, 미음이 있죠. 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상 전산 파일의 형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요. 디귿과 리을과 뭐가 맞아? 디귿과 리을하고 디귿, 리을, 미음이 맞아요. 기억은 이미지 파일이잖아.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DWG라든지 DXF라든지 쉐입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벡터거든. 어? 그러면 이 기억에 지적 원도 이미지 파일이라고 그랬죠. 어? 그거 봐봐. 지적 원도 이미지 파일은 벡터야 레스터예요. 벡터야 레스터야. 레스터지. 그죠? 그럼 1번에 기억에 DWG라든지 DXF라든지 쉐입은 전부 다 뭐야? 벡터 파일 형식이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은 안 보여요, 눈에. 얘는 TIFF라든지 JPG. 요게 이미지 파일이잖아.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바꿔줘야 돼. 기억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원도 수치 파일이죠. 니은에
지적 원도 수치 파일. 얘는 DWG하고 DXF예요. 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쉐입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디귿과 리을과 미음은 쉐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확장자 명칭이. 그래서 디귿과 리을과 미음이 맞는 거고 기역 니은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기역 니은이 들어가서 틀린 거니까 1번, 2번, 3번은 틀리고 마지막에 4번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요 지적 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 보면은 요 파일 형태가 총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요 지적 원도 이미지 파일은 확장자 명칭이 이렇게 되는 거고 지적 원도 수치 파일은 여기까지만 쉐입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제 외우기 편해. 지적 원도 보정 파일이 있어. 지적 원도 보정 파일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4개가 남았죠? 나머지 4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DWG하고 DXF하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쉐입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디귿에 뭐라고 써? 연속 지적 원도 전산 파일이라고 써 있잖아. 연속 지적 원도 전산 파일의 확장자 명칭이 아닌 것을 해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뭐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TIFF라든지 JPG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디귿에 예를 들어서 연속 지적 원도 전산 파일의 확장자 명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요 안에다가 이제 뭐를 하나 집어넣어. 이런 것도 하나씩 집어넣어 버리면 틀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확장자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시험 보죠. 원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번처럼 3, 4개씩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느 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군데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거를 출제자들도 알겠지, 대충. 같은 무리들이잖아. 같이. 그래서 너무 한 군데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내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어요. 이번 시험 때. 그래서 원도 자체가 내용이 적지는 않아. 내용 자체가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준들이니까 좀 암기할 거 암기하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중력만 잘 해서 풀면 60,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이거야. 그 나머지는 찍어서 몇 개 맞출 수 있잖아. 근데 이거 40점대 수두룩해요. 이번 요 문제가 40점대 수두룩하고 꽈락 나온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꽈락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들리는 소리에 꽈락 나온 사람도 많대.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라고. 제 친구는요 다 잘 봤는데 전산학교는 35점 맞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문제가 꽈락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봐봐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만 제대로 맞춰도 25점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뒷면 그렇게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영어 이번에 아시겠지만 공통도 어려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다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멘붕 오니까 못 풀어버리는 거야. 아, 이 시험 글렀다. 아, 난 안 되겠구나 이번 시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찍는다고. 그러니까 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할 겁니다. 근데 강의 열어드렸잖아. 미리 어디를 쳐다보고 오냐면 지적법규. 우리가 측량하고 전산학개론하고 법을 3개 열어줬잖아. 거기에 지적법규 쪽에 보시면 지적공부 쪽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올려놨어요.
어?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현행법에 맞게끔 작년에 이미 올 초에 강의를 다 해놨단 말이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미리 한번 그거 보고 오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